안녕하세요. 새벽 3시입니다. 오늘도 독서하고 성장합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침묵이라는 무기입니다. 저자는 코르넬리아 토프입니다. 출판사는 가나 출판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책은 말하는 것보단 침묵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에 표지에는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인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마다 이런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이 꼭 있다. 부모라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이다. 청소 좀 하라고 수십 번도 더 말했건만 아들이 TV만 보고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이다. 바로 그게 문제다. 아들이 TV 앞에 앉아 있는 건 당신이 수십 번도 더 말했기 때문이다.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침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면 3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30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구절이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행동보다 말이 앞서더라고요. 독일 작가 한스 카로사의 명언이 옳다면 우리의 정치가들, 상사들, 방송인들, 교사와 친척들은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는 소리가 된다. 우리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 결론을 말하자면 침묵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고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잠깐의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TV를 끄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적어도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또 엄청 싸웠겠죠. 이게 바로 침묵의 효과다. 물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침묵은 제대로 사용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반항심 때문에 반항을 할 뿐이다. 반대로 엄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적어도 그럴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동요는 그 어떤 지적이나 경고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할 때는 침묵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자. 무조건 입을 꾹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화 도중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틀어막아 대답을 자제해보라는 뜻이다. 그 후 자신과 상대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찰해보자. 일단 뱉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좀 아끼라는 지적을 받아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귀로 들리는 것만 효력이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입 밖으로 낸 것보다 더 많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침묵은 최고의 코칭이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 침묵은 책임감을 일깨운다.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걱정만 털어놓고 자연한 척만 하려 한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침묵 수업 1. 말과 침묵의 균형 유지하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다. 말과 침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적게 말하고 많이 침묵하라. 말이 적어야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성의 스위치를 재점화하고 갈등을 한풀 꺾는다. 그럼에도 침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침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을 깨닫고 넘어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소통법을 깨우칠 수 있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주면 20%는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 부른다. 안경을 끼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입을 다물어야 더 똑똑해 보인다. 지인 중 박사학위를 딴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 그녀보다 학력은 낮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 처리도 훨씬 더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주눅이 들어 말을 줄였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경험이 부족해 무능하다 보니 자꾸 소극적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료들의 평가였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유능해요. 정작 자신은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상황에서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한 것일까? 이는 그녀가 미팅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열심히 경청하고 이 사실을 동작이나 추임새로 표현한 결과였다. 침묵은 이해와 동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이 생긴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이다. 그들의 법 원칙에 침묵하는 이는 동의하는 것이라는 법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싸울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하다. 갈등 상황에서는 말이 말을 부른다. 문제를 겪는 많은 부분들이 싸움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이 없다. 고백한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화를 낸다는 것이다. 정말 싸울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싸우는 것 같아.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서 정말 말이 말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들. 침묵은 협상과 결정을 돕는다.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면 머릿속으로 더 논리적인 결정을 준비할 수 있다. 잠깐만 침묵해도 상황에 맞는 어휘와 논리를 선별할 수 있다. 침묵하면 직감이 되살아난다. 침묵은 직감을 불러일으키고 직감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침묵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후회할 일이 없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화를 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서 동등권과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 존경을 선사하는 것이다. 베스트 프렌드 어떤 사람인가? 멋진 조언을 해주는 친구?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침묵 수업 2. 강력한 한마디 준비하기.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과 침묵 중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적시에 침묵하면 지적이고 자신감 있고 이해심 많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또 상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침묵 후 미리 준비한 강력한 한마디를 던져라. 그리고 다시 침묵하라. 모욕과 비난을 받았을 때는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침묵하는 자만이 독립과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 침묵의 능력은 핵심적인 질문과 통한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계속 떠들어야 통제력을 손에 쥐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력이 없는 것이다. 있어봐야 쥐꼬리만큼? 부하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상사와 통제력을 잃을까봐 떠드는 상사를 부하 직원들은 정확히 구분한다.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할 때 더 힘이 든다. 그러나 침묵은 반대다. 수단은 쉽지만 침묵은 힘들다. 침묵에는 지성과 관심, 굳은 의지와 동기,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몸에 익고 나면 끊임없이 떠드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쪽이 훨씬 편하고 싶다. 이쯤 되면 떠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약점을 건드렸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한 인간의 성숙도를 볼 수 있다. 부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못 참고 끼어들었다는 임원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화가 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렇다고 바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독성과 콤플렉스를 강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아온 경영들의 90%는 나의 조언에 이렇게 대꾸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침묵 수업 3. 말하기 전 5초 생각하기. 사실 누구나 침묵할 수 있다. 간단하다. 그냥 입만 다물면 된다. 그런데도 침묵할 수 없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라. 유독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는 어떤 두려움 탓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지 잘 살펴보자. 침묵하라는 것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 의식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왜 1시간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고요함을 필요로 하면서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요는 축복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요는 저주다. 우리 사회는 고요를 피해 도주 중이다. 열심히 돌려봐야 같은 광고만 나오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다. 내면의 침묵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TV를 켜는 것이 훨씬 이성적인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기. 불쾌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생각들에게 꺼져! 라고 할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라는 것이다. 아니면 글로 써도 된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에게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 대화를 했다는 것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구두나 스마트폰, 큰 차가 아니다. 물론 나도 당장 그것들이 갖고 싶긴 하다. 멋진 물건을 갖는 건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내게 휴식을 주지도, 나를 성장시키지도 못한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해주지도 못하며 나쁜 생각을 떨쳐주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침묵, 그리고 마음과의 대화를 채워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한 상담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파트너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줄 줄 알거든요. 그게 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수업 4. 모든 소음 끊어보기. 고요가 두렵더라도 가끔은 의도적으로 고요한 환경을 찾아야 한다. 고요 속에서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 말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의 다양한 인격들과 나누는 그 대화는 정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대화를 연습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침묵 수업 5. 난감한 침묵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침묵의 순간이 어색하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느껴지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상상 이상으로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끼어들기 힘든 자리에서는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당신이 아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난감하게 느껴지는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자. 미사유가 없는 정직과 재치로 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고의 대화는 스톱, 고 원칙을 따른다. 부부들은 해가 갈수록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불과 4분에서 8분이라고 한다. 그마저 절반은 자녀, 집안일 이야기에 불과하고 감정이나 관계, 계획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그런데 대체 왜 많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할까? 사실 인간관계란 참 어려운 문제다. 특히 한 집에서 지내는 부부 사이는 더욱 복잡하다. 서로에게 완벽하게 무관심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이는 다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대화는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말의 침묵의 비율은 각각 1대 3이다. 침묵이 말보다 3배 더 길어야 한다. 침묵 수업 6. 침묵으로 설득하기.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뜻을 전달하기 힘들다. 말보다 침묵을 먼저 생각하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해오건 일단 입을 다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답을 이미 알고 있을수록 더욱 더. 침묵을 적극 활용하면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을 다물어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스톱 고 원칙을 실천하라. 간결한 문장 그리고 침묵. 말 없이 말하는 법. 가끔씩 나는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왜 말로 싸울까? 말로 싸우는 사람은 모국어를 아직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통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이 침묵의 시간을 동의의 표정과 몸짓으로 채워보자. 아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 것이다. 능력 있는 관리자는 입을 다물 줄 안다. 부하 직원이 있어야만, 권력을 행사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관리자가 있다. 이들은 자기 과시의 기회를 빼앗기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를 다무는 것이 곧 리더의 능력이라는 뜻이 된다. 능력 없는 리더들이 입만 살아있는 법이다. 침묵 수업 7. 말을 멈추고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 주기. 말의 내용 못지않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도 관심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말을 멈추는 시간도 중요하다. 이해와 공감과 동의는 말에 이은 침묵에서 더 많이 생겨난다. 상대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어라. 문장이 끝날 때마다 쉼표가 있을 때마다 정확히 말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말을 멈추었을 때는 시선 교환과 표정, 제스처를 관리해야 한다. 말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내가 참고 말지 란 자세를 버려라. 스위스 기차를 타본 사람은 다른 나라 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다.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스위스 철도에서 한바탕 소통이 일었다. 스위스 기차에는 휴식 열차 칸이 있었다. 그 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쓸 수 없고 아이는 들어오지 못하며 라디오나 워크맨도 일체 금지였다. 조용히 쉬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위스 철도청이 그 칸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알프스의 나라에 분노의 폭풍이 일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상대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신이 침묵하라. 단 권투 선수처럼 공격적으로 상대의 말을 그냥 씹어라. 모든 조언이 다른 생각을 해서 당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게 만들어라. 상대가 어떤 말로 도발을 해와도 대꾸하지 마라. 한마디 해주고 싶어 혀가 근질근질해도 꾹 참아라. 상대가 상사라고 해서 쫄지 마라. 상사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제 생각에 필요한 말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일하러 갔으면 합니다. 침묵 수업 8. 소음에 참지 않고 제대로 저항하기. 소음을 참지 말고 저항하라. 단 지능적으로. 상대가 말을 끊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만족시켜줘라. 욕구가 만족되면 알아서 입을 다문다. 관심과 인정과 동의를 선사하라. 때로는 역공을 가해라. 상대의 이름을 불러라. 상대의 말을 중단시켜라. 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진행자가 되어라. 질문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와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라.
되돌아온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라. 그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깊게 호흡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지고 기운이 돌아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 되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책을 읽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 당신은 책을 읽을 수도 있을 정도고 방금 짧은 훈련도 마쳤다. 아마도 조금이나마 기운을 되찾았을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보통의 반응은 도주 아니면 전투다. 온갖 핑계를 대며 고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이미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명상을 하면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다. 스트레스에서 도주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한층 평화롭고 활력 넘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일단 그냥 멈춰보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어도 일단 멈춘다. 책 읽기를 멈춰도 좋으니까 고개를 들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보자. 혹시 나쁜 생각과 느낌이 치밀어 오르는가?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해보자. 유흥을 즐기고 싶을 때, 이때 특히 고요가 필요하다. 유흥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고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침묵 수업 9. 말을 하는 대신 적어보기. 네,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도 독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은 수다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있지 않다. 힘은 고요에서 온다. 소음이 없어야만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요는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온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불쾌한 생각과 느낌까지도 깨달아보자. 부담이 심하면 허둥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에만 몰두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행동을 멈추고 입을 다물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입을 다물어야 지혜의 샘인 직관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